이명록입니다. 이제 금요일 밤이고요. 개인적으로 요새 굉장히 바쁜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좀 오늘은 좀 짧게 좀 간단히 정리만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어떤 한 주였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두 달쯤 전인가요?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있었잖아요, 중국으로.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금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그런 한 주였고, 이제 조정은 원래 끝나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또 다시 이제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조감을 해보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아마 첫 번째 순위가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이실 거예요, 아마. 꽤나 시간이 끌리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쉽게 될 성질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지상에서 이제 요새는 좀 상당히 많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얘기가 있죠. 뭐 중국은 농산물을 사는데 부담스러워한다. 이제 이런 부분. 왜냐하면 원래부터 농산물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구매한다는 게 양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양국 간에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 1차 협정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고받는 수학 같은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모양이란 거죠, 모양. 그러니까 모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누가 그러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담백해요. 말 그대로 담백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담백하게 지르기도 하고 이런 타입인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담백할 수가 없죠, 당연히. 집단 지도체제 하에서 5년의 임기를 끝내고 자동 5년이 연장되면서 10년씩 이제 국가 주석, 대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당석이 이제 그 다음 국방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다음 후계자 이야기도 잘 나오고 있지 않죠. 어떻게 보면 상황식으로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게 중국몽이라는 거죠, 중국몽. 그러니까 중국몽이란 게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까운 곳은 먼저 홍콩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만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콩과 대만이라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영토라는 거고. 물론 홍콩은 당연히 자신의 영토고요. 대만 입장에서는 수복해야 될 본토가 이제 중국의 대륙일 테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대만을 이제 흡수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제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완료를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중국몽의 그 내부 파트일 거고요. 외부적으로는 1대1로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이번 세기를 중국의 패권으로 연결시켜 갈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큰 꿈을 갖고 있는 패권 국가 입장에서는 대의적 명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항상.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패권을 지향하지 않거나 외부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라면은 나라 안에서 나라 안쪽에서 주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 봤을 때요. 나라 안쪽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패권을 다루는 나라 입장에서는 나라 안도 중요하지만 대의적 명분도 중요하고, 그 대의적 명분이 즉 나라 안을 통치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몽을 꾸고 있는 자로서 1차 무역협정이라는 거는 현재까지 상황으로 진행돼 보면은 결국은 굴종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모양이 빠진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 모양이 최대한 덜 빠지는 모양으로 해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못이 하나 박힌 게 이제 홍콩의 인권법이 미국 의회에서 상원 하원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홍콩에 대해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고 싶을지라도 홍콩의 인권 그런 문제를 떠나갖고 협상의 측면에서 봤을 때요. 하고 싶더라도 미국 의회가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단언을 해준 거예요. 협상의 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안 되는 거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인을 했다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이제 내정 간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홍콩은 미국에서 특별법에 따라서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인권법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몽의 내부 파트인 홍콩과 대만에 있어갖고 홍콩 부분에 대한 좋지 않은 모양,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모양이 전개되면서 1차 무역협정이 굴종의 형태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중국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겠죠. 그러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힘들어질 테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세세한 조정도 중요하지만 그 명분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체면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이 물밑에서 오고 가고 있을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12월 15일 날 이제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죠. 오늘이 이제 30일인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은 촉박한데 지금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체결되기가 어려운 거고 원래 질질 끌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중국몽이라는 단어가 지금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못 물러나는 부분도 존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팽팽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사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딱히 뉴스라고 할 만한 게 거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의 땡스기빙이었죠, 목요일 날. 땡스기빙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패권과 패권이 부딪히는 2주 앞을 남겨놓은 일이라서 그렇죠. 지금 2주 뒤에는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는 1차 무역협정문이 체결되지 않으면 관세 부과는 할 거다. 여기에 지금 서서히 미국이 이렇게 좀 물밑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좀 눈에 보이죠. 홍콩도 그 중에 하나고 이제 위구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제 2019년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고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소비 쪽으로 보면은 10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이 9월 대비해서 0.3%가 증가했어요. 좀 고무적인 사실은 9월 0.2%에 비해서 0.1%포인트가 더 개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는 소비고 소비가 좋아졌다는 말은 경제가 좋을 것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차는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큰 덩치들 있죠. 빅티켓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 신차라든가 이런 내구재 소비가 0.7%나 감소했어요. 그럼 어디서 그러면 소비 지출이 증가했는가를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54불 정도 하다가 지금 57불, 이제 8불대로 약간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요. 지금 11월에 땡스기빙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거냐. 이제 며칠 뒤면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땡스기빙에서 소비가 얼마큼 뽑아 올릴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로 진행된 상황. 크리스마스하고 땡스기빙의 사이에 정확하게 12월 15일에 관세 부과가 놓여 있고. 좀 이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주가 굉장히 촉박하게 움직일 것이고요. 다음 주까지도 질질 끌릴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홍콩 법안 타결에 의해서 미중 무역협정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MSCI 지수 조정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가는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적으로는 역시 경제 성장률 쪽에 대해서 현재 썩 좋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미국의 소비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고요. 다행인 거는 지금 소매 판매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소매점이라는 부분이죠. 무슨 올마트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는 9월 달에 좀 약간 우려스러웠던 게 소매 판매가 8월 대비해서 0.3%가 하락했었는데 10월 달은 당연히 복구를 해냈어요. 그래서 이번 9월에는 올해 들어서 2월 이후에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다행히 10월 달에는 극복하는 모습이고요. 11월 달에는 땡스기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비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잠깐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개인 소득하고 이제 저축이라는 부분인데요.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저축은 못하고 소비를 많이 하면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는 소리일 테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 소득은 10월 달에 증가하지 못했고요. 개인 저축률이 거의 8%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저축률은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소득이 증가가 크게 없다는 거는 특히나 소비 시즌이 시작되는 10월 달이죠. 개인 소득 증가가 없으면서 저축률이 떨어졌다. 이 말은 10월 달에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겠구나. 어쩌면 약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저축을 하면서 소비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텐데 저축률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신경 쓰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소비 시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중 무역협정만 적절히 대해준다면은 크게 염려할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소비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진행 중인 거고요. 다만 이제 1차 무역협정문이 어떻게 될 거냐 계속 질질 끌리고 있죠. 그런데 끌릴 수밖에 없는 전체 그림이라는 거. 그래서 홍콩과 대만의 부분도 이제 많은 논의가 필요하죠. 예, 필요하고요. 물가 상승률은 미국은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은 상황이 그러니까 1차 무역협정만 적당히 해결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한 그런 전체 모습이고요. 그러나 이제 질질 끌리게 될 확률이 컸었고 계속 질질 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의 생각하는 그 그림, 그 다음에 명분 부분, 그 다음에 굴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결국 세세한 이슈들보다 더 중요한 큰 쐐기들이 지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할게요.